79조 6천억 원,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의 손실 규모입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8.22%,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도 손해를 봤지만 손실폭은 이번이 가장 큽니다. 948조 원까지 올랐던 기금 규모는 890조 원으로 떨어져 1년 만에 다시 800조대로 내려왔습니다. 최악의 실적은 국내외 증시 불안의 영향입니다. 국내 주식 자산 마이너스 22.76%, 해외 주식 마이너스 12.34%로 주식 투자에서의 손해가 특히 컸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인 채권마저 동시 하락하며 손실은 더 커졌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투자한 부동산과 인프라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대체 투자에서 8.94% 수익을 기록해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채권 시장이 크게 부진한 영향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외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으로서도 지난 1년 사이에 수익률 안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해외 주요 연기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4.8%, 캐나다 마이너스 5%로 국민연금보단 높았지만 노르웨이 마이너스 14.1%, 네덜란드가 마이너스 17.6%를 기록했다며 국내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이 회복되면서 지난 2월까지 금융부문 잠정 수익률은 5%, 적립금은 930조 원을 회복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시장이 나아지면서 수익률도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단기 투자자인 만큼 1년 단위 수익률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둔 수익금은 451조 원, 누적 수익률은 5.11%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네, 이 소식은 방금 리포트한 이준범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 국민연금이 사상 최악의 수익률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물론 1년치만 보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래도 이런 소식을 접하면 일단 가입자들로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직장인들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수치가 떨어지는 거를 보고 있으니까 돈을 받을 때 좀 더 적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장기적으로 본다는데 단기적인 것들이 모여서 장기 롱텀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올해에 대한 수익률도 사실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보니까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거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일단 금융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회복할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정부도 그렇지만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 번의 수익률은 큰 의미가 없고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게 돼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다만 기금의 수익률이 1%포인트만 올라가도 이 기금 고갈 시점은 한 8년 정도가 늦춰진다고 합니다. 네. 이 수익률을 더 올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손실분이 80조 원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지금 또 연금 개혁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되고 나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보험료 걷어서 투자한 실적까지 역대 최악으로 나오니까 이 연금에 대한 신뢰만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 자체가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혁이 더 시급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국회 특위 자문위원들이 만났는데 이 합의안을 마련하는 대신에 그동안 그 정리했던 내용들을 담는 수준으로 정리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네. 또 여론이 민감한 보험료율 같은 숫자는 다 보고서에서 빼기로 해서 이런 정도라면 그 개혁의 동력을 이끌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준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는 개혁안의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전문가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결국 단일안을 내지 못하고 두 가지 방안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먼저 이준범 기자가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들은 이틀간 끝장 토론까지 거쳤지만 단일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가지 방안으로 정리됐는데 오늘 여당 의원들에게 먼저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안은 기금의 재정 안정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0년에 걸쳐 15%로 올리고 받는 돈을 결정하는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 대체율은 지금의 40%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보험료는 더 내고 받는 건 지금처럼 받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2070년에도 2년치 연금 지급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인구 고령화나 저성장 경제의 어떤 돌입을 고려했을 때 소득 대체율은 현행을 유지하는 정도. 두 번째 안은 노후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겁니다. 보험료를 12에서 15% 정도 올리는 것을 전제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미룰 수 있다고 봤습니다. 평생을 268만 원 번 사람의 40%니까 실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한 50%는 올라가야지 된다. 결국 보험료를 올린 걸 전제로 하되 더 내는 만큼 받는 돈도 늘릴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자문위원들이 추가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결국 이 두 가지 안이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보험료율 15% 인상은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전문가들의 관점일 뿐이라며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 한 500분 정도를 대상으로 연금에 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이해관계를 촘촘히 대변하는 그런 절차를. 또 국회 논의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마련하려는 정부는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져 부담스럽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